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을, 늦가을로 접어드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밖에 바로 길 건너 아주 좁은 차, 2차선 도로니까, 왕복 2차선 도로니까 굉장히 좁은 도로죠. 요 바로 맞은편 쪽에서, 대지, 땅 저거는 좀 좁은데 15층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올해 초에 부동산 하나 이제 개업하신 부동산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점심때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점심 안 먹는다고 가지고 지금 오실 손님도 있고 그래서 못 나가니까 그냥 혼자 식사하시고, 뭐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다시 올라오라 했더니 1시쯤에 이제 올라왔어요. 1시 와가지고 자기 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희망퇴직을 받았대요. 희망퇴직. 그래서 돈 조금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차렸는데, 왠지 뭔가 느낌이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해 이민년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세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근데 구체적이진 않고 뭔가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하면 좋아진 일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 그런 해인데, 내년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겠죠. 개면년에는. 그래서 내가 내년엔 좀 더 좋아졌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셨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이렇게 봐도 힘든 걸 이렇게 느꼈는데, 얼마나 좀 고민이 많으셨는지 저도 감히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좀 더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개. 근데 본인은 자꾸 중개, 부동산 한참 때 40대 중반에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사 있죠. 중개사 그 자격증을 따놨나 봐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희망퇴직을 했는데 1년 내내 고생한 거죠. 지금 상황. 그런데 이 사주 구조가 중개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사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메리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나이도 젊어요 지금. 신의 돼지띠니까 52, 젊죠. 직장생활을 뭐 한 10년 정도 하고 그냥 정년 퇴임을 해서 좀 나중에 그 나이 그는 뭐 60대 넘어가니까 그때쯤에서 이제 그냥 뭐 내 시간 좀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부동산을 오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부동산 쪽에 어떤 보통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문서운 혹은 뭐 계약서 작업하는 거. 자, 인성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역마살이 있으면 좋죠. 어차피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거기다가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주에 토가 있어야 돼요. 토라는 거는 목화와 금수 사이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어떤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이 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가 좀 발달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마가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땅 같은 거 보러 다니기 좋죠. 거기다 문성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뭐 직장 생활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 고민이 많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저녁 때 술 한잔 먹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아유 뭐 때려쳐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려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해오다가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 이때쯤에 이제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갖고 돈 좀 받아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사주 구조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운 면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자,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내년엔 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경제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로 주위에서 자꾸 안 된다. 내년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위축이 돼갖고 사람들이 좀 소심한 어떤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데 그래도 어차피 경기 좋았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경기 좋아서 돈 벌었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애환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한 중년 젊은 사람이 직업을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사주 구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신해년, 임진월, 무인일, 정사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사주 구조가 자, 기본적으로 목화 통두가 다 있죠.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가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화에서 토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인일주요. 무인일주에서 요거만 보면은 목이 토를 극을 하죠. 요 자체가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나를 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주위에 보면 내가 극하기 이전에 생하는 게 있으면 생을 먼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탐생, 생을 탐해서 잊을마, 극을 잊는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 입장에서 내가 생하는 게 있으면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죠. 목극토가 아니고 목생화. 그래서 이게 목생화돼서 결국은 또 정화가 목을 생하죠. 자, 이런 구조를 관인상생 구조라고 해요. 이런 경우가 대개 보면 직장지명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관인상생 구조가 있으면요. 자, 나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윗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왜? 저 직장에서 만난 필요로 하는 어떤 거를 자꾸 본인이 공부를 하거든. 그리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인상생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일을 잘해. 그리고 자 각자 누구는 어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잘 배려를 한다는 거야. 관인상생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조한 경우 이게 사주가 조하죠. 이 조하다는 건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고 이 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사람이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졸업하고 20년, 30년 있다 만나도 그때 그 모습,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얼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치 않는 구조는 이 조라는 건 이 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요. 좀 까칠하다고 볼 수 있어. 그 인간관계가 원만해지지는 않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건 자기 자영업이잖아. 하루에도 뭐 많든 적든 어쨌든 5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들랑달랑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내 성격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은
그런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봤을 때 뭔가 이 손님을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이렇게 대하는 게 이렇게 뭔가 기분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집에 가면 좋잖아. 가서 손님 들어오자마자 뭐 어디 커피 한 잔 타드릴까 라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가 있는데 뭘 하나 드릴까 이렇게 말이라도 그러면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무적인 인사 잘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습이 좀 발달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잘 섞여. 그래서 어떤 이 부동산에서 이 어떤 거래가 성사된다는 어떤 목표보다도 그 전에라도 상당히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는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혹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든 팔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런 면에서는 직장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조직사회에서 내가 직장에 맞는 내 나름대로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나간다는 거예요. 인성, 공부로 인해서 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자,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중개업이라는 게 A와 B를 사이에서 내가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중개업이잖아. 그렇게 하려면 중앙을 지키는 토가 있어야 돼, 토. 자, 이 토는 앞에 목하고 목화와 금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목화와 금수를 요 토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있으면 중개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개. 근데 여기 보면 토가 좀 있죠. 토가 두 개 있잖아요. 무토하고 진토.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땅, 땅과 흙을 상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땅을 보러 다니려고 하면 역마가 많은 게 좋겠죠. 안에 있는 것보다. 역마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중개업이 또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문서를 나타내는 여기 정사 무인일주니까 무토 입장에서 왔을 때 이건 정인이고 이건 이제 편리이잖아. 이렇게 되면 뭐 제대로 된 땅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맹지 땅이라도 이런 거 보통 그냥 맹지라고 하죠. 편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허가 보통 우리가 땅값은 저렴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맹지라고 그러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 그래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 문서 혹은 뭐 계약서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인성도 있고 역마도 있고 중개할 수 있는 자, 토도 발달돼 있고 여기는 상관이 있으니까 이 상관 자체가 원래는 그 아까 제가 까칠하다고 그랬는데 상관은 원래 까칠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금이 육친상으로는 이게 상관인데 이 신금 자체는요 정말 까칠합니다. 이 자체가 현침자도 되지만요 이게 완성품이죠. 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 하는 일을 잘하는데 그 인간미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보통 우리가 자기를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신금상관은 그게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가 크게 나누면 관인상생하고 조환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과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걸 잘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장 지명이죠. 근데 중개업으로 보면은 좋죠. 토도 발달되어 있고 문서, 계약을 나타내는 인사운도 잘 나름대로 잘 발달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인사심에서 역마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저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물건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올해 또 이민년, 이 이민년에서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내가 자꾸 추구하게 돼 있죠. 새로운 거. 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다가드는 거예요. 다가와. 그러니까 본인도 작년 말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희망퇴직을 해서 부동산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상담하러. 본인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막연하지만 뭔가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요게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회이자 위기이지 위기 따로 기회 따로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얼마나 그 중간에 본인이 판단을 잘 하느냐 그 차이니까. 그 이사지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 대우를 보면 46대하고 지금 52살이니까 이때는 지금 이게 정인이 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문서운이죠. 요거는 요 자체가 편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돈이 보일 수도 있다는데 이 육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직장하고 떠나게 되죠. 이렇게 편제가 들어오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동안 이렇게 손을 호주머니 넣지 않는데 이렇게 편제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결제 맡으러 가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호주머니 들어가. 그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네한테 결제하는 거 얼마 안 남지 않았어. 나도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굽신굽신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속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약간 거만함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제가 들어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이 대운도 그거에 일조한 거예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민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뭔가 이렇게 딱 그동안에 골치 아팠던 게 쓸려 나가고 새로운 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시작이니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부동산 부동산 사장님이 올라와서 점심 먹자고 했던 이유는 본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상담할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나중에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결국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뭐 제가 바로 옆집에 길 건너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올라왔는데 그냥 겸사겸사해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거 제3자가 봐도 이게 딱 직장 지명이다 아니면 자영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찝을 수가 없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상만 재로 연결돼 있죠. 여기 봤을 때 여기 재가 지금 큰 재가 편재가 두 개나 있죠. 이런 경우. 근데 이 편제를 이 결과를 얻으려면 중간 과정에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죠. 재보다는. 근데 이 상관이 하나 있는데 이 상관은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절제되어 있는 그 상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미 있게 상대편한테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금으로 되어 있는 상관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상관하면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것보다 화가 좀 있으면 좋죠. 상관이 화일 때. 그냥 이 화 같은 경우는 상관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인해서 자기가 상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행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죠. 이 보석 자체가. 이 상관이 이렇게 되면 헛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상대편 들었을 때 어찌 보면
너무 정도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혹은 할 말만 하는 스타일. 그런 얘기를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신금이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있을 때는 좀 상대편 처음 오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좀 보시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그러니까 사주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경우는 천지차이입니다. 사주 구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자 이렇게 그런 역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는 조금 더 달리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능률적으로 나한테 어떤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내 표현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중개업과 직장생활의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사람이 자 올해 이건 이제 세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동안 나의 주위에 있던 어떤 걸 딱 쓸어버리고 새로운 싹이 태어나는 어떤 새로운 나한테 뭘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기존에 했던 그런 걸 탈피하려고 올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직업 전환을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고 내년에는 내년에 계명년이죠.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할 건 없고 이제 딱 결정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좀 희망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